네, 퇴근길이십니다. 토트넘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서도 일부러 했던 걸까요? 아니면 진짜 일이 계속 꼬이는 걸까요? 와, 좀 심합니다. 진짜 되는 일이 없는데 토트넘 이적 시장에서. 토트넘이 새로운 공격수 루이스 디아스를 영입하기 위해서 뭐 한 600억 이상을 배팅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, 그 주인공이었던 콜롬비아 출신의 루이스 디아스가 토트넘의 제안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곧장 그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. 안 갈래. 나 토트넘 싫어.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이 관련한 소식은 루이스 디아스의 소속팀인 포르투가 있는 포르투갈의 미디어 해코로드가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. 이런 거죠. 포르투 입장에서도 토트넘이 제안한 한 600억 플러스 알파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거예요. 훨씬 더 받을 수 있거든요. 지금 이 루이스 디아스를 원한다라고 하는 팀들이 유럽에 세고 셌습니다. 워낙 뭐 나이도 젊은 데다가 재능이 좋기 때문에 지금 포르투갈 리그에서 득점 랭킹 2위 아닙니까? 엄청 잘해주잖아요. 네. 지난번 코파 아메리카에서 득점 왕도 했었고 메시와 함께 공동 최다 득점이었는데, 이런 선수 막 데려가려고 난리인데 600억 플러스 알파는 이건 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, 이런 거고, 또 여기 루이스 디아스에게 세론이 있다라고 해요. 세론이라고 하는 건 이 선수가 이적할 때 전 소속팀에게도 일정한 금액을 떼줘야 되는 걸 세론이라고 하는데, 20%의 세론이 있어서 이 돈 받아도 20%는 전 소속팀에게 줘야 돼요. 그런데 이거밖에 안 준다고? 우리가 그럼 보낼 수 없지, 이런 거고요. 루이스 디아스 선수 본인 입장에서도 저 챔피언스리그 나가고 싶은데요? 이런 거죠. 뼈 때리는 건데, 더 수준 높은 팀에서 뛰고 싶잖아요, 선수는 다. 그리고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이런 데 뛰고 싶은데 토트넘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. 네. 지금 이 디아스에게 쟁쟁한 팀들이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관심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. 리버풀, 첼시, 맨유, 아틀레티코 마드리드, 도르트문트 등등등등. 그래서 뭐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팀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규모가 토트넘보다 큰 팀들이 관심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루이스 디아스 입장에서도 좀만 더 오퍼를 기다리면 더 좋은 조건, 더 큰 팀에서 뛸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토트넘의 제안을 받지 않겠습니다, 이렇게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. 이거는 뭐 사실 루이스 디아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.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또 계약 기간이 2년 반 남았기 때문에 뭐 서둘러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야, 그나저나 정말 토트넘은 물론 저희가 앞서서 컨텐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안 되는 딜인 줄 알고 찔러본 것 같은데, 저는 이거 할 때부터 좀 부정적이었거든요. 뭐 그 위치에 손흥민도 있고 다 있는데 다른 포지션이 좀 필요한데 정말 이 레비 회장이 속을 모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리버풀의 위르겐 클럽 감독이 이제 리버풀과의 계약이 2024년 6월까지니까 2년 반 남았는데, 그 계약이 끝나면 리버풀에서 계약 연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떠나겠다, 그리고 잠시 쉬겠다, 이런 이야기를 리버풀 에코화했습니다. 사실 뭐 이 이야기는 계속 나왔죠. 클럽 감독이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이렇게 너무나 에너지를 소모해버리면 다음에 또 해야 될 힘이 좀 번아웃 된다라고 하는데, 그런 걸 좀 경계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원래 2015-16 시즌 때 그때 리버풀이 막 8인가 되게 어려울 때 이제 클럽 감독이 지휘봉을 중간에 잡았고, 와, 정말 대단했죠. 예.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, 그리고 1992년 이름을 개편한 대회를 개편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리버풀이 우승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오랜 바람이었는데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도 이끌면서 사실 모든 걸 쏟아붓고 있잖아요. 그리고 지금 막 선수를 안 사주잖아요. 그런 상태에서도 막 쥐어짜가지고 클럽 감독이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, 클럽 감독이 이번에 계약 끝나면 지난번에 또 한 번 계약을 연장을 했죠. 그래서 이제 2년 반 뒤에는 팀을 떠나고 싶다,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. 아마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마음은 정말 종신이라도 시키고 싶을 거예요. 우리가 이제 리버풀의 전설적인 명장이라고 하면 빌 상클리도 있고 밥 페이즐리라든지 정말 좋은 감독들이 많이 있었지만, 제가 지난번에 안필드 갔을 때도 이제는 클롭 감독이 그런 레전드들 감독들의 탁 이쪽에 굉장히 크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근래 일어났던 성과만 놓고 보더라도, 또 최근에 어려웠던 리버풀을 끌고 가고 있는 힘만 놓고 보더라도 클롭의 존재감이 정말 대단한 거죠. 많은 분들이 또 리버풀 팬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. 뭐 그래, 떠난다는 얘기는 있었으니까 그래 받아들여야지 하면서도, 와, 지금 이렇게 구단이 투자 안 해주는데 클럽마저 떠나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요거는 또 어떻게 물려 들어갈지 또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. 세 번째 소식은요,
맨유의 링가드. 뉴캐슬에서 임대를 원하고 있다. 그래서 임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. 뉴캐슬이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들어오면서 좀 뭔가 반전을 꾀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 속에서 링가드가 오면 도움이 될 것 같아. 그랬는데 이 임대 딜이 무산될 것 같다. 깨질 것 같다. 디 애슬레틱이 지금 보도했습니다. 사실 그 링가드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뭐 남고 싶다고 했죠. 그냥 맨유에서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있고 싶다. 그러면 이제 맨유와 계약이 끝나는 거거든요. 계약이 종료예요. 이번 여름까지니까. 그러면 이제 자유계약 선수로 좀 옮기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단순하진 않죠.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맨유에서 뛸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.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면 선발은 없고 교체로만 9경기를 뛰었어요. 그럼 남은 시즌도 계속 못 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기 컨디션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올해 열리게 되는 월드컵 출전도 요원할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나 좀 뛰어야 되겠다. 그래서 약간 좀 임대? 그래 한번 고민할 수 있지. 그리고 지난번에 그래서 링가드와 랑닉 감독이 좀 만나서 그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임대 정도는 어때? 뭐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지.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디애슬레틱이 무산될 것 같다. 임대 딜이 이렇게 했던 건 맨유가 데려가려면 임대료 좀 세게 주고 데려가지.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. 이거는 이렇게 되면 사실 딜이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뉴캐슬은 이번에 이제 처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막 들어오면서 돈을 엄청나게 쓰고 막 다른 팀의 쩌리들을 데려올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안 그러잖아요. 정말 이렇게 실리적으로 돈을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니 뭐라고? 링가드 올 시즌 이제 6개월 있으면 자유계약되는 선수를 임대료를 그렇게나 많이 주고 주급까지 다 우리한테 넘긴다고? 우린 호구 아니야. 호구 안 잡힐래. 뉴캐슬도 이런 거고. 맨유 입장에서도 이런 건 있죠. 아니 6개월 남은 선수를 자꾸 임대로만 얘기를 해? 아니 아예 이적료 좀 주고 데려가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좀 무산될 것 같다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링가드만 약간 낙동갈 오리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. 원래는 떠나려고 했는데 숄샤가 붙잡았다는 거 아니야. 내가 좀 쓸게. 근데 숄샤는 날라가고. 그래서 랑닉하고 얘기해서 그래 그러면 한번 잘 갔다 와 했는데 그것도 날라가고. 어떻게 하지? 안 될 때는 참.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링가드를 뭐 웨스트햄이나 토트넘 같은 데도 뭐 원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맨유가 그거였잖아요. 순위 경쟁 팀들 아니에요. 웨스트햄하고 토트넘하고 맨유는 어쨌든 붙어 있으니까 야 순위 경쟁 팀에게는 안 돼. 이랬었는데 뉴캐슬 딜까지 무너지게 되면 좀 난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도 이제 맨유 소식인데요. 일단 마샬은 세비야로 이제 자기 주급 깎으면서까지 나 떠날래 해서 떠났단 말이에요.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정리된 선수가 있죠. 반더빅 선수가 있는데 반더빅 선수가 지금 팰리스로 갈 수 있다. 이것도 이제 올 시즌까지 단기 임대하는 좀 방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반더빅도 워낙 못 뛰고 있으니까요. 지금 2시즌째 맨유에서 있는데 거의 뭐 기회들이 별로 없죠. 올 시즌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교체로만 8경기 뛰고 있습니다. 근데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았어요. 2025년 6월까지 남아있고 마찬가지로 이 반더빅도 좀 월드컵 나가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는 못 나가죠. 그러니까 좀 뛸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. 맨유도 사실 뭐 지금 랑닉 감독 체제에서도 기회를 못 얻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건데 그동안 사실 뭐 에버튼이나 뉴캐슬, 유벤투스 이런 데가 거론된 적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팰리스가 여기서 뛰어들었다는 거고. 근데 이제 맨유는 근데 이게 딜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맨유는 그래도 돈을 좀 어느 정도 받고 보냈으면 좋겠다. 완전 이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어차피 돌아오더라도 쓰지 않기 때문에. 근데 팰리스는 그러기는 좀 그렇고 우리도 그냥 임대 안 돼? 임대와 완전 이적 딜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뭐 BBC라든지 유력 매체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. 이건 우리의 이제 김민재 선수도 조금 물려있는 얘기긴 하는데 에버튼이 베니테스 감독을 경질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차기 감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뭐 램파드, 웨인 루니,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이런 이제 감독들이 거론됐었는데 여러 가지 뭐 거절하기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안 됐습니다. 뭐 어떻게 할 거냐? 근데 이제 구단주 파드 모시리가 그 전 페네르바체 감독이었죠.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을 눈에 두고 있다. 거의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좀 에버튼이나 현지의 분위기는 그렇게 이렇게 우호적이진 않더라고요. 왜냐하면 사실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큰 무대 경험이 없죠. 독일에서도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페네르바체에서도
결과가 좋지 않아. 성적 부진으로 좀 해임됐고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에버튼이 지금 굉장히 위기잖아요. 진짜 막 순위가 밑으로까지 쳐져 있어가지고 구해내야 되는데 비토르 페레이라는 약한 거 아니야? 지금 파드 모시리 감독이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지 않겠다. 그래가지고 이런 거예요. 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팀을 막 하려고 하는 지금 감독을 돈 주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번 시즌 정도 한번 해보고 잘하면 좀 더 연장해줄게 이런 정도예요. 이러니까 당연히 영국 현지에선 에버튼 팬들이나 이런 데서 더 좀 반응들이 안 좋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민재 선수 뭐 비토르 페레 이런 우리 항상 물려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데 페네르바체에서 혹은 뭐 중국에서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진짜 에버튼을 간다고 하더라도 입지가 불안해요. 불안한 감독을 따라서 간다? 왜요? 충분히 좋은 딜을 가지고 여유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뭐 그러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